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저하고 이제 미적분, 이제 우리 기계수학의 마지막 챕터죠. 미적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좀 제가 수업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부담을 안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미적분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그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미적분 하면은 좀 많이 어렵죠? 우리 공업수학에서도 솔직히 이거는 공업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우리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보면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삼역학이잖아요. 그래서 재료역학, 열, 유체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미적분이 하는 역할은 이 자체에서 답을 뽑아내는 그 구실을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서 어떤 공식이 나오잖아요. 공식이 나오게 되면 이 공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그걸 설명할 때 미적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하는 능력. 그래서 이 미적분이 사실 약한 분들도 자격증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는 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외워버리죠. 외워버리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미적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뭐 어떤 함수에서 이런 함수에서 면적을 구하고 뭐 교차점을 구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거기에 더 방점을 찍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이 미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답을 뽑아내야 되는 문제들은 안 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나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있으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을 또 풀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적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미분과 적분을 한번 크게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자, 미분이 있고요. 적분이 있습니다. 자, 적분 같은 경우는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정적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분이 있습니다. 부정적분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했어요. 자, 미분은 뭡니까? 미분은. 자, 어떤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 앞에서 배우셨어요. 함수에서, 어떤 함수값에서. 함수죠. 함수이면서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함수값.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우리가 말하는 건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값에서 어떤 입력값에 대한 어떠한 입력값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게 미분, 그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게 미분입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보는 게 미분을, 그 과정이 미분이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분은 뭐냐?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이 미분의 반대가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분한 걸 다시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원래 함수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함수로 돌아오는 거고, 정적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도형의 최적이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미분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말하는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만 보게 되면 잘게 쪼갠다, 잘게 분해한다 그런 얘기예요. 미세하게 분해한다. 미세하게 어떻게 분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분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세하게 분해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미분 이렇게 하는데, 자, 미세하게 분해가 된 놈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뭐라고 한다? 도함수라고 합니다. 아니, 아까 우리가 함수를 배웠는데 이 도함수는 또 뭐냐?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자, 도함수라고 합니다. 씩 넘어가면 재미가 없겠죠? 그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것도.
아, 이게 참. 제가 참 한문을 잘 몰라요.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 수학 하면서 좀 많이 찾아본 것 같아. 예. 이 도함수는 이것도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왜 이걸 도함수로 할까? 이 도자가 길도자일까요? 칼도자인가요? 네. 다 아니더라고요. 다 아니었었어요. 이게 무슨 도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각도 할 때, 요 도자가 이게 경사를 의미한답니다. 이게 경사를 의미한대요. 이 도자가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 그러면 경사를 나타내는 함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함수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직관적으로 물론 제가 설명하는 게 100% 수학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편하게 경사를 나타내는 함수다. 함수다. 그러면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여기 우리 수식으로 좀 볼게요. 지금 이게 원래 함수는 이게 원래 함수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분필로 노란색으로 한 번 더 덧칠할게요. 여기에 있는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그래프가 원래 함수예요. 이걸 그냥 fx라고 할게요. 선생님 이거는 뭐 희한하네요. 1차 함수도 아니고 2차 함수도 아니고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몇 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원 평면에서 요렇게 표시된 fx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죠. 저 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저 fx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원래 값 x값을 넣었을 때가 지금 요 점이고요. 그 다음에 x의 변화량, x가 이만큼 와서 변한 거죠. 자, 요걸 우리가 보통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설명했냐면 요걸 x1, x2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x2가 결론은 뭐냐? x1에다가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들어간 거죠. 델타 x. 델타 x 이렇게 들어간 거죠. 요걸 지금 x2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만큼 변화를 했다 이런 의미니까. 변화했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변화를 했더니 요 함수 값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얘는 x가 들어갔으니 fx 하면 되겠죠? 여기는 fx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x 값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 x 플러스 델타 x가 됐어요. 얘는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f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앞에서 어떻게 표시해요? 얘를 갖다가 x2 이렇게 표시했던 게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표시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만 끝나면은 에이 뭐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분 별거 아니네.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워했겠어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변화율이에요. 그냥 변화율이에요. 그냥 변화율이죠. x의 변화량분이 y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기울기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기울기. 아까 우리가 앞에서 기울기의 의미를 뭐라 그랬어요? x축의 변화량, y축의 변화량 나눠준 거죠. x축의 변화량으로 y축의 변화량.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기울기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데 뭐가 붙어야 된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수렴한 만큼 굉장히 작을 때라고 하는 가정이 붙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도함수라는 의미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식에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미분법의 의미 보면 바로 밑에 있는 요 수식이 그런 의미예요. 자, y 프라임은 뭐냐면은 이 y 프라임 요거 지금 요 도트 점 위 하나 딱 찍은 거 우리가 프라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y 프라임은 원래 함수, 이 함수의 도함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y 이꼬로 fx 이렇게 있으면 자 y 프라임 하면은 얘는 이거의 도함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 x가 변하는데 정말 작게 변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지금 x에서 x 플러스 여기는 델타 x가 있었잖아. 이만큼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빼기 제가 아까 변화량은 항상 어떻게 본다고? 지금 변화된 현재 상태에서 원래 상태를 빼준다 그랬죠? x를 빼줘야 되잖아요. 이거 없어지면서 얘 하나 남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예요. 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하고 상당히 같이 썼으면 좀 더 여러분 보셨을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책이든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y 값은 뭐가 되느냐? y 값. 이게 저 y 값이죠. y 값인데 이게 처음 상태
처음 상태를 빼주는 거죠. 낮은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빼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의미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 자체만 보면은 요거는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 극한의 개념이 들어와야 되겠죠. 예. 이게 극히 작은 거야. 이렇게 작은 거죠. 예.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예. 그 작은 값이 들어옵니다. 자, 이 의미가 뭐예요? 이게 도함수다. 이게 도함수의 의미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 그래프랑 같이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도함수는 y'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말고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여기 다양하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눈에다 발라 놓으세요. 지금 발라 놓으시면 여러분 편합니다. 저는 편합니다. 이거 다 뭐다? 도함수다. 예, 도함수다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 교재에서는 뭐 우리 기계공학에서 여러분 수험서,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다루는 수험서에서는 얘를 도함수다 이렇게 아니라 미분으로 표현하면, 미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이따금씩 뭐 편미분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편미분이란 말 잠깐 여기서 한번 짚고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요거는 y를 갖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하면 요 의미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요 fx가 어떤 함수예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제 요런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있다가 요게 지금 y를 하고 있고요. y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게 만약에 y라고 하는 변수가 1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표시합니까? f, x, y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변수가 지금 두 개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미분을 하게 되죠. 얘 한 번 하고 얘 한 번 하고 따로따로 해주잖아. 그래서 얘만 해줄 때, 얘는 두고 얘만 해줄 때 뭐라고 그래요? x에 대해서 편미분, 한쪽만 미분한다 해서 편미분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편미분이라는 말은 변수가 두 개일 때, 그러니까 미분의 대상이 되는 변수가 두 개일 때, 아까 앞에서 보셨던 요 수식에서 0으로 수렴하는 요 변수가 두 개일 때 하나씩 해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편미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나오니까 뭐 부담스러워하시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교재에 그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앞에서 보셨던 내용이고요. y''은 fx에서 f'으로 또 교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요건 이제 도함수라고 하는 거 아는데, 자,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기원하실 예죠? dx 분지 dy. 이렇게 보죠. dy. 근데 y는 우리가 또 뭘로 볼 수 있었어요? fx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dx 분지 dy, 여기 뭐야? y가 아니라 fx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d가 뭐예요? 작은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건 되게 극히 작은 변화량입니다. 극히 작은 변화량. 자, d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했더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바깥으로 빼낼 수 있죠? dx 분지 d 그다음에 fx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또 있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같은 의미, 다 도함수를 나타내는 의미고 사실 이제 도함수라는 말보다 이제 미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뭐 미분식이라고 보셔도 되고 원래는 이제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함수의 어떤 기하학적 의미 나왔는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넘어가고요. 자, 이제 기본 공식이 나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예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갈게요. 이제 여러분 미적분은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더 이상 부담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저도 압니다. 앞에서 배웠던 뭐 지수 뭐 삼각형 이런 거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이런 소리 안 나오거든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려오시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실 때 좀 부담은 정말 내려놓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꼭 여기서 여러분 정리하고 가세요. 자, 미분법의 기본 공식 나왔는데요. 자, y = c 이거는 뭐냐면 이건 c는 상수
상수를 의미합니다. 컨스탄트라고 해가지고 상수를 의미하는데 이런 의미예요. y 이꼬로 얘는 상수니까 그냥 일반 숫자라고 할게요. 27 이라는 숫자가 있게 합시다.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자, x에 대해서 지금 미분을 하는 겁니다. x가 없잖아요. 상수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프라임 하게 되면 0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x라고 하는 차수가 있어요. x라고 하는 차수가 있습니다. y 이꼬로 x n승, 요 지수로 표시된 n승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요 n이 앞으로 내려와요. 요 앞으로 바로 상수로 내려옵니다. 상수로 내려오면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기울기의 형태로 나타나죠. 요게 대신 n이 하나 내려오면서 여기는 차수가 하나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x의 3승이다. 그러면 이렇게 y 이꼴 x 3승. 요런 함수가 있으면 이거의 도함수는 뭐가 된다? y 프라임은 뭐가 된다? 3이 앞으로 내려오고 3x 이렇게 되고 얘는 하나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가 줄어들어요. 좌승 이렇게 됩니다. 좌승 이렇게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위에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셨으면 그 밑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상수는 그냥 때려요. 0이 되는 게 아니라 따라와요. 따라와. 왜? 지금 위에서 얘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y 이꼴 27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밑에 있는 요 함수의 표현은 y 이꼴 27 x 좌승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도함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y 프라임은 자, 27은 그냥 따라오죠. 27 따라오고 얘의 도함수를 구해서 곱해라 그 얘기잖아요. x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2x 되겠죠. 네, 차수가 하나 나눠지면서 얘는 뭐가 돼요? 54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예제에서도 하는 거니까 예,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함수가 두 개가 있어. 두 개의 함수가 합쳐진 거죠. 자, y 이꼬로 27 x 플러스 15가 있고요. 자, 요걸 하나의 우리 fx라고 보는 거죠. 예. 플러스 13x 플러스 12 요런 함수가 또 있다. 요걸 우리가 gx로 보자. 예, 그런 겁니다. 예, 이런 형태의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면 뭐가 되냐? 네. 각각 구해서 더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뒤에 예제에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가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하나씩 미분을 해서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편미분하고는 달라요. 예, 지금 변수가 똑같죠. x하고는 변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편미분은 x, y가 따로 있는 경우예요. x, y가 따로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이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건 편미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도함수에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y 이꼬르 c 그러니까 상수로 되어 있는 형태의 도함수예요. 자, y 이꼬르 제로 도함수가 그냥 제로가 나옵니다. 더 나오고요. 자, y 이꼬르 3 도함수 구했더니 지금 이거 뭐에 대해서 지금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x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왜? 2차 평면이니까 2차 평면이잖아요. y축 나왔으면 x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왔고요. 자, 이번에 좀 큰 수 한번 넣어봤어요. 큰 수 한번 넣어봤습니다. 1025의 도함수는 제로. 똑같이 다 제로죠. 다 같은 값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미분법의 그 기본 공식 예제 1번 다음에 지금 2번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런 형태의 함수들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x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는 겁니다. x에 대한 이제 도함수죠. 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미분을 했더니 4x는 그냥 4가 돼요. 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y 이꼬르 4x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풀어볼 수 있어요? 4 곱하기 x로 표시할 수 있죠. x의 1승. 그죠? 그럼 이거 보면 4 곱하기 1이 내려오고요. 1 내려오고 곱하기 x의 0승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얘는 1 돼버리죠. 선생님. 어떤 숫자의 0승이면 0 아닌가? 아니죠. 어떤 숫자에다가
예, x 곱하기 0이 0이고요. 예, x의 영승은 1이 됩니다. 5의 영승도 1이고요. 5의 영승도 1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4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4가 앞으로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4는 1이 빠지면서 3승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4, 5, 20, 그렇죠. 20에 x 3승 나오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각각 해주면 되겠죠. 각각 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해주면은, 자, 5가 앞으로 내려오고 얘는 4승이 되겠죠. 그래서 7호 35, 그래가지고 35 나오고, 28에 16 나오고요. 자, 5x인데 여기는 똑같죠. 얘가 차수가 낮아지면서 그냥 5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앞에 보셨던 공식을 가지고 계속 적용하시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예, 조금 비중 있는 애가 나왔죠. 이런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앞에 좀 볼게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죠. 이게 지금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fx가 되는 거고, fx가 되는 거고, 얘가 g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인데, 맨 먼저 얘를 갖다가 도함수를 구하고, 얘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f 도함수의 x 되는 거, 얘는 그냥 gx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있는 애 같은 얘는 그냥 fx 따라오는 거죠. 그냥 따라오는 거. 얘가 gx의 도함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쭉 풀어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도함수를 구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하고 기본 공식하고 예제를 풀어보셨는데, 자,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하고 가세요. 뭐 해보셨지만 한번 정리하는 느낌에서, 자, 어떤 함수를, 자, fx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자, 이거 x에 대한 도함수를 구했다 하면 x의 차수는 떨어지죠. 차수가 떨어지죠. 3차 함수였던 게 2차 함수로, 2차 함수였던 게 1차 함수로, 1차 함수였던 게 0차 함수로 떨어지는 거 이제 보셨죠? 그게 미분입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맨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적분을 설명했을 때,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미분의 반대다고 했잖아. 그러면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적분이나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차수가 올라가겠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 적분을 했을 때 앞에 구간을 설정을 하면 정적분이 되는 거고,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간 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적분할 때 이 정자는 정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할 거야 라고 정하는 걸 정적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내용을 우리는 부정적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서 부정적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정적분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이고, 그 다음에 정적분은 거기서 최적이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정적분에서 보시게 되면, 자, 요 대문자 fx를 요 소문자 fx의 도함수예요. 얘는 도함수죠. 도함수라고 했을 때, 자, 요 표시는 어떻게 되느냐?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요, 요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요 나중 구간에서 처음 구간에 요 함수 값을, 도함수 값을 빼준 것이 결론적으로는 요 정적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주제주에 써놓긴 했는데, 요건 뒤에 가서 예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건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요거. 지금 이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fx가 얘의 도함수가 되는 거죠. 얘가 지금 f 도함수의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표시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고 뒤에서 예제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예, 기본 공식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외워야 되나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딱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분의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요 함수값 얘를 갖다 미분하면 이게 나와요. 네, 한번 볼까요? 얘를 갖다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kx 플러스 c라고 하는 값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얘 없어지죠? 0이죠? 얘 하나 남는데 그나마 k 하나 남죠? 그래서 이렇게 k 나오는 거예요. k 값 하나가 남잖아요.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죠?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면서 x의 n승 플러스 c는 제로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x의 n승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상수값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면 뒤에서 설명할 때 이 부정적분 공식으로 설명하는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연립적합 같은 경우는 막 인테그랄에 막 이거 좀 우리가 인테그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테그랄에 막 파티입니다. 파티. 막 나오고 하는데 그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앞에 가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예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지금 이 원형 봉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원형 봉이 천장에 매달려 있고요. 이 원형 봉의 무게, 자중이라고 하는데 자체 무게, 자중에 의해서 얘가 밑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가 늘어날 거 아니냐. 그리고 늘어나게 하는 즉 힘이 발생할 거냐. 하중에는 힘이 발생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힘이 발생하는 원천은 지금 비중, 자중이니까 이제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중에다가 봉의 길이에 따라서 이 힘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중에다가 봉의 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fx는 비중 곱하기 봉의 길이가 되는 거고 이게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온 겁니다. 구간을 정해줬기 때문에 얘는 정적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봉에서 보면 어디가 0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0일까요? 여기가 0일까요? 여기가 0이죠. 매달려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때 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L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0에서부터 L 이렇게 나오는데 비중에다 아까 뭐다 비중에다가 봉의 길이를 곱한 것이 지금 응력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응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길 때가 L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L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감마 여기가 제일 짧을 때가 제로죠. 제로니까 이걸 하게 되면 제로에다가 비중 곱하면 0이 나오니까 감마 L이 최종적으로 응력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적분의 개념을 모르면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는 과정은 이거예요. 이걸로 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라고 적분과 미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계수학 총 4챕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수학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진입장벽은 충분히 낮춰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놨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공부하시고 나서 지금쯤이면은 이렇게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